네, 영업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출출한 포트폴리오를 배부르게 채워줄 여기는 주식포차. 저는 강윤아입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정말 하루 걸러 사이드카가 나오고 하루 오르면 하루는 떨어지고 또 하루 오르면 또 하루는 떨어지는 그런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급변하는 시장 안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쏙쏙 골라주시는 우리 전영욱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또 이제 또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우선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종목은 SK 하이닉스죠. 저는 이제 그 트리거 그리고 우리가 또 바로미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라고 좀 생각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은 해외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증시 영향으로 좀 오르는 모양새예요. 물론 이제 뭐 미국과 이란에 대한 중재안이 오고 가고 있다는 보도도 일부 영향은 좀 있겠지만 일단은 개장 전이기 때문에 장중에 또 변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외신에서는 뭐 알파벳 실적 전에 반도체주에 대한 쏙 커버링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 아침에 또 정리해서 정보방에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다시 풀리려면 결국 어디서 답이 나와야 되냐. 저는 반도체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당일에서도 그래도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좀 밀리기는 했지만 그 다음으로 또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하고 TSMC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했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보다도 안 좋은 가능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실적이 좋았다는 사실보다도 이 실적이 과연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통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이 그럼 내년 상반기쯤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고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잖아요. 거기다 TSMC 역시도 생산 능력 확대를 이어가고 있죠. 그럼 투자를 늘린다는 건 결국 앞으로도 더 많은 생산 제품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투자자들은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요. 혹시라도 업황이 예상보다 빨리 꺾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공장과 장비에 들어간 또 고정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제품 가격과 수요가 떨어지면 이익은 또 급격하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실적이 좋은 것보다도 향후 공급 과잉 가능성이나 피크아웃 우려를 좀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재료가 결국 뭐냐? 단기적으로는 저는 첫 번째는 알파벳에 대한 실적과 AI 투자 방향이에요. 지금 알파벳이 우리가 그냥 AI에 돈만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미나이를 통해서 AI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고 그 서비스로 매출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럼 만약에 알파벳에 대해서 실적이 제미나이와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또 AI가 단순히 돈만 쓰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리고 알파벳이 AI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또 거기서 반도체와 서버 메모리 수요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AI 기업들도 투자를 지속할 명분이 확인이 돼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걱정도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싸다는 인식이 실제로 매수로 연결되는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바로미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낙폭만 보고 보면은 지금은 거의 금융위기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도 주봉치로 보면은 20주선까지도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대표 기업이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도 결국에서는 악재가 하나 더 나오더라도 이 가격에서는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인식이 나와야 반등도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주가만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ADR에 대한 149달러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49달러는 ADR 공모가였잖아요. 그때 당시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과 성장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기준가도 받아들였던 그 가격대거든요. 근데 상장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간다면 투자자들은 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달 사이에 기업에 대한 큰 변화가 생긴 것이냐, 당시 판단이 완전 틀린 거냐. 그래서 단순히 그냥 149달러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확실하게 또 지키고 강하게 튕겨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전 과거서부터 데이터를 좀 쌓아서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낙폭은 그냥 조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월봉치로 봤을 때 뭐 코스피 종합지수도 보면은
음봉을 2달 이상 뽑아주면은 그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수준에 대한 약세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면은 과거의 하락장 끝부분에서 봤던 가격대라는 기대감도 SK 하이닉스에서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서 SK 하이닉스 그 하락의 명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하락의 명분이 코로나가 터졌더라던가 아니면은 뭐 금융위기, 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던가 뭐 금리 충격 이런 원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락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이번 시장 하락의 중심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ADR의 149달러를 완벽하게 지켜주는지, 그리고 악재가 한꺼번에 나왔던 오늘 같은 날 실제로 이게 저점이 되는지에 대한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단기성인지 아니면은 추세적인 매수인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또 살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기업 내용 자체가 무너졌다? 그렇게 보지는 않죠. 왜? 하이닉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2분기 실적이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실적이 3분기와 4분기, 더 나아가서 27년도까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잖아요. 최근까지 시장에서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2분기 실적 좋은 거 알고 있다. 근데 3분기부터는 안 좋아질 거다. 뭐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공급 부담이 생길 거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뭐 지금 키미 K3에 대한 메모리 부담 커, SK 하이닉스에 대한 삼성 수혜 기대, 그리고 반도체주 바닥 다졌다. 해외 IB질 측면에서도 지금은 180도 다르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AI라는 키워드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지만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는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저장 매체라든지 연산 장치 이것도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과거에서에 대한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기업용 보안 이런 부분들도 다 반도체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우리 저장 방식이나 연상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상 퇴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빼더라도 반도체 수요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AI 서버나 고성능 메모리가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 하나가 사용하는 반도체의 양과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낙폭이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2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 있고 3, 4분기 역시 아직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가치와 주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구간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비중을 크게 실어 넣는 것보다도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아직은 좀 인내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투자 포인트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도 오늘 수급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죠. 개인들의 손절 그리고 반대 매매가 늘어나는 시기에서도 외국인과 연기금, 기관이 함께 방어하는 물량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 경우가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오늘이 정확한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낙폭만 걱정하는 시기에서 이제는 반등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기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투자은행에 대한 반도체주들이 단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도 기사를 갖고 왔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버블이다, 고점이다 이런 강조하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180도 다른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기업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과 제품 경쟁력은 계속 개선되고 있고 주가만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반등이라던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강한 모멘텀이 필요해요. 그게 알파벳의 실적이 될 수도 있고 AI 기업들에 대한 추가 투자 발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 가이던스라던가 HBM 수요가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재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단순히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27년도에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 주가 낙폭은 상당히 컸지만 다시 또 신고가를 만들거나 상승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완벽한 V자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단기 매매 비중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ETF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장기적인 보유 목적보다는 빠르게 사고 파는 자금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을 위아래로 상당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40% 하락했고,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서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크게 밀렸잖아요. 이 하락을 전부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3분의 1이나 절반만 되돌려놔도 상당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보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주 이후에 매수로 전환했고, 리밸런싱 이후에서도 매수로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121선, 코스닥 장기 지지선 부근에서 투자자들이 강하게 매수를 붙인 걸로도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반등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149달러 지지 여부, 이 부분들, 그리고 알파벳을 비롯한 AI 기업들 실적과 투자 계획,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이 네 가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분명한 건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하락은 기업의 가치 훼손보다도 수급과 심리가 만들어낸 과도한 하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추격하기보다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기업의 투자 포인트가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자리에서 공포에 밀려서 손실을 확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나야 반도체가 살아나고, 반도체가 살아나야 시장도 제대로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닉스와 기존 주도주들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수급 주변 반도체 종목들로 어떻게 확산되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대응할 거예요. 그때 연속성이 있는지 계속 가늠하면서 하이닉스나 기존 주도주들, 그리고 주변주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하면서 같이 뭐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이슈 실시간 자료들 같이 계속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나 자료들 이거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보방 이야기 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꾸준하게 계속 팔로잉 해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 정보방에서는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서도 뭐 SK 네트워크스라던가 LG 이노텍, 엑스게이트, 사마콘덴서, 네페사크 싹 다 급등 잡았잖아요. 이번 종목도 한번 급등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종목도 좀 중요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뭐 AI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반도체만 떠올리지만, 반도체도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도 맞지만 가장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될 게 전력 인프라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뭐 손배정망하고 초고압 전력 케이블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전력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주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인 만큼 이 종목도 또 실적에 대해서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우리가 노려봐야 되고, 지금 시장에 대한 키워드에 걸맞게 AI 전력망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서는 주가 상승률을 최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치로 봤을 때는 좀 고점 찍고 나서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렸긴 했지만, 최근에선 단기 평선들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상방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슈라던가 키워드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에 있고, 주봉치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차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 변동성 심하고 답답하잖아요. 그 변동성 이용해서 한번 히든주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히든주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 가격 전략 대응까지 미리 써드렸으니까 보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